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이제 통합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지난번 1차 지급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조금 더 형편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번에도 이 부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썼죠. 지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이런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야 모두 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지사님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제안에 대한 형식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월요일에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네. 혹시 이렇게 특별히 공식적인 형식을 취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행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행정의 최소한의 양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민의 일이기도 하지만 네. 주무는 어쨌든 청와대, 그다음 복지부, 기재부 또 중앙정당의 결정 사항이어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사실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지급 당시에 마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급 대상 문제인데 굳이 넉넉한 사람까지 다 줄 필요 있느냐? 정말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그게 오히려 효과적 공평한 거 아니냐?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의원 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어려운 분들을 더 돕는 차등 지원이 옳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사님은 전 국민 동일 액수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네. 지사님의 주장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별 지급이든 이제 보편 지급이든 다 그나름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죠.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복지 총량을 늘리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말 같긴 한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이제 주장이 됩니다.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거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으로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하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라고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정치적 책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내용상으로도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 대책이 아니라 이 위기 대응책. 그러니까 경제 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반 딱 나눠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심사 딱지 붙여줘서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요.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날 거고 결국 이 반반으로 나눠서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점을 판단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는 주려면 다 주라.
안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려면 주지 마라. 이게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질 때가 아니고 네. 줄 거냐 말 거냐, 줄 네. 필요가 있냐 없냐에 네.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이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책략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근데 이게 꼭 보수 야당 쪽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꼭 정치적인 책략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보편 복지냐 아니면 선별 복지냐를 두고 다퉈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복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원 지급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무상급식 논쟁이죠. 예, 그렇네요. 네. 이건희 손자는 빼자 이러면서 근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걸 왜 빼냐? 그들도 세금 낸다 이러면서 결국 누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요. 네. 네, 그것도 90%만 주다가 10% 골라내는 돈이 더 든다. 그래서 결국 또 바꿨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기초연금 논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도 네. 전원 준다고 했다가 결국은 미래통합당 당시는 당 이름이 달랐습니다만 예. 국민들을 이제 기만하고 결국은 약속을 어겼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아주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이제 전략을 세워왔다고 보고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은 이런 고려 때문이 아니고 국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측면 때문에서 하는 이제 상식적 판단의 일부여서요. 좀 주장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주장의 결이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또 야당까지 포함해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즉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급 시기나 내용이나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게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전에 뭐 잠깐 언급하시긴 한 것 같은데 지사님은 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뭐 경기 방어나 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인지 아니면 빈곤층을 위한 구제 조치인지 뭐 만약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핵심일 텐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근데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 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 정책 위기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한 겁니다. 훨씬 강하다. 네,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건 선별 지원한다는 게 타당하냐 마냐 논쟁도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민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 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그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거의 2,000불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네, 일본도 지금 이제 114만 원 뭐 환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본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미국의 90% 넘는 사람이 가난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돈의 그 미국식 명칭이 스티뮬러스 체크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극용 수표. 그러니까 경기 자극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수요가 부족해서 계속 공급 역량은 뛰어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정상화될 판에 지금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수요를 진작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된 게 이 지원 정책이고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좀 이 측면에서도 경제 정당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통합당이 이거는 구제 구빈 정책이지 경제 정책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역시 이 미래통합당이 본색이 드러났구나. 본색이 드러났다.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 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결국은 네.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네. 결국 그렇게 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허.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이 네. 자꾸 잘 나가다가 쇼 전문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 네. 듣는 거예요. 귀족 요새 부자당이요? 지금까지 사실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최근에는 뭐 아닌 것처럼 잘 가시더니 네.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네. 기초연금을 선별 지원으로 싹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편 지원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정책에서 논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제 지금 통합당에 대한 또 이제 통렬한 어떤 네. 비판을 해주셨고 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아까 조금 전에 지사님도 직접 언급하셨듯이 결국은 돈 문제, 결국은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충분한 돈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차 지원금 지급하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이 필요할 것 아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런 예. 것도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네. 주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네. 할 때는 네.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못 네. 준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요. 일단 준다고 하면 하위 50%에게 몰아줄 거냐 전원에게 줄 거냐는 그냥 예.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주면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10조가 필요하다. 네.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누구에게 줄 거냐는 네. 전혀 재정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하위 50%에게 뭐 100만 원씩 줄 거냐, 가구당. 예. 전 가구에게 50만 원씩 줄 거냐. 네. 국가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 금액을 재정을 악화시켜 가면서 지급해야 되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 저는 경제 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원리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네. 외환 금융위기 때 적극 운영했다 경제가 더 좋아진 실제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그 국가 부채 비율 110%, 뭐 일본은 230%가 넘는데 네. 그런데도 공격적으로 국가 재정을 지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 부채 비율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지금 15조 해봐야 그 0.8%도 안 돼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 1인당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네. 그 8% 0.8%에 불과한데 그건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부상 입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네. 우리가 미래에 쓸 돈 미리 빌려서 쓰자. 그리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 없다. 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 네. 등록금 쓰자 이래야지. 그 대학 안 가고 부상을 그냥 견디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네. 가정집도 하는 일인데 네. 국가가 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 이러면서 네.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망가뜨리고 진짜 있다.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네.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요. 지금 지사님은 1인당 국민 1인당 30만 원 지급하자는 입장인데 네. 이거 다 하려면은 뭐 한 15조 원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5조 원 다 쓸 게 아니라 네. 이번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이 중에 절반 정도, 뭐 네. 7조 내지 뭐 8조 또는 10조 원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절약된 그 돈은 더 필요한 또는 더 긴급한 다른 곳으로 쓰는 것도 어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 어떤 재정 운영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하게 되죠. 분열의 원인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통합당 의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뭐 이 어려운 사회두기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돈 주면은 경제가 살려지겠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국민 정책이다 이거는 돈 쓸 틈이 없지 않냐. 네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게 지금 이제 원시 농경 사회도 아니고 아날로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디지털 사회라서 식당에 모여서 꼭 밥 안 먹어도 돼요. 배달시키면 되는 거고요. 네. 온라인 경제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해 있어서 네. 얼마든지 돈 쓸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기회가 없어서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네. 그냥 최종 결론은 어쨌든 분할 지급, 일부 선별 지급을 해서 네. 지출 총량을 줄이는 단기적 목표 더하기 장기적으로는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말자라고 네. 하는데 방점이 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고 상위소득자도 다 소득 줄었잖아요. 네. 특히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고 지금 국채를 발행해도 나중에 결국 세금으로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될 판인데 네. 그걸 왜 그들을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는지 부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건지 부자 혐오증. 부자 네. 정당이 그러면 네. 안 되잖아요. 그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네. 경제가 회복되면 제일 덕보는 사람들은 네. 부자들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성장이 되거나 이러면 제일 혜택 보는 건 돈 많고 소득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빈 정책으로 네.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되고 네. 경제 정책의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지 않는 지역 화폐로 우리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지급하는 게 100% 다 소비되지 않을 수가 네. 없잖아요. 3개월 안에 안 쓰면 네.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정책은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네. 100% 매출이 돼서 생산을 유발하기 네.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효과가 아주 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긴급재난지원 관련해서 뭐 경기도의 현재 뭐 재정 상황은 어떠냐 등등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또 이제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 SNS 글 관련된 논란인데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자, 이거 물론 뭐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 경기도 대변인의 반박글도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이거 민주당 내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다. 1차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쓴 이유는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예. 뭐 그거야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당인 것이고 네. 의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조직이잖아요. 군대나 뭐 예, 폭력 조직이 조직인데 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걸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의견들 달리 내니까 분란이다, 불협화음이다. 네. 심지어 저보고 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반기를 들었다. 아니 당론을 정한 네. 것도 아닌데 그 지금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걸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느냐? 나를 왜 반기라고 표현하냐? 네. 똑같은 당원들의 얘기인데 언론을 제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요걸 이용해서 도리어 또 갈라치기를 해요. 네. 뭐 오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보기엔 오해가 아니고 곡해입니다. 일부러.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본문에 네. 분명히 언론이 이렇게 쓰고 네. 있는데 옳지 않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